실버 산업 돈이 된다고 이제 신문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오는 네. 것 같아요. 네. 실버 산업 돈이 됩니까? 될 것 같습니다. 뭔데? 네. 일부 대표님은 이제 박재병 대표님인데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케어닥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케어닥. 네, 케어닥은 이제 전국의 요양원, 요양병원을 중개하는 시설 중개 서비스와 간병인 쪽이라고 하는 이제 케어 코디 분들을 저희가 교육, 양성, 검증해서 매칭하는 요 인력 매칭 서비스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버 산업이네요. 네. 실버. 네.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연령대가 아마 20, 30대, 네. 40대까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양병원이 뭐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좀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실버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결국엔 돌봄 산업인데요. 그 돌봄 산업을 가장 크게 잡고 있는 게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장기요양이라는 시장이 장기 요양 네. 시장. 결국에는 아이 돌봄은 이제 몇 년을 하면 아이가 졸업하면서 그렇죠.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노인 돌봄은 롱텀 케어라고 해서 그렇죠. 아 맞아요. 뭐 10년, 20년 동안 돌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장기간 요양을 한다는 축에서 장기요양 기관이라는 데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요양원들 요양원. 그런 것들이 장기요양 이렇게 기관이고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가면 꼭 요양병원 네. 한 개씩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시설에 대한 그게 한 23,000개 정도 됩니다. 2만 3, 네. 와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많은데 어느 시설이 좋은 시설인지 몰라요. 치킨 맛집은 아는데 아, 맞아요. 저희도 예전에 이제 할아버지께서 지금 돌아가셨는데 되게 아프실 때 요양병원을 되게 많이 옮겼어요. 네. 뭐 퀄리티를 불만족해서 이제 막상 들어가고 나니까 그런 것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딱 이 상황까지만 핸들링할 수 있고 저기서는 이게 안 되고 네. 이게 있어가지고 근데 또 이제 급한 일 생겼는데 내일 나간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또 거기서 트러블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노인분들과 네. 요양병원을 매칭하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매칭을 하게끔 이제 검색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제 문의를 남기는 데까지 직방 같은 경우를 보면 네. 내가 원하는 집의 스펙을 입력하잖아요. 네. 나 이 동네였으면 좋겠고 네. 평수는 어떻고. 그러면 우리도 어떤 증상이라던가 연령이라던가 뭐 성별이라던가 이런 걸 입력하나요? 그렇게까지 가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요. 네, 지금은 그냥 네, 이런 데가 있으니까 골라서 직접 연락해서 물어보세요. 네, 지금을 물론. 이제 향후에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용자 데이터나 시설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야 되는데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첫 트리거로 생각했던 게 좋은 시설과 안 좋은 시설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 시설도 근데- 시설인데 그 요양병원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간병인 퀄리티 네. 이런 게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제도도 복잡하고 어르신에 대한 요건도 그렇죠. 복잡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잘 보여주자로 일단은 케어닥이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만 2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2년. 네. 그러니까 생각이 딱 드는 것은 치킨이다 그러면 맛이 없어 그러면 분노에 막 별점 테러도 하고 네. 소비자가 피드백을 할 수 있는데 네. 이 요양병원은 뭐 환우분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분들이 뭔가 별점을 매기긴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평가를 하는 주체는 가족이 되는 건가요? 자녀들이십니다. 자녀.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너무 서비스가 좋은데 어르신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본질은 그 어르신이 얼마나 행복한 돌봄을 그렇죠. 받냐에 대한 집중을 가야 되지만 맞습니다. 그게 당장은 해결이 불가능하거든요. 저희의 지향점은 이제 어르신의 행복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실버 산업이나 뭐 구체적인 비즈니스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이분이 좀 어떤 분일까를 네. 그렇죠. 몇 가지 질문을 딱 거친 후에 이분의 좀 네. 어떤 분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다양한 걸 했다라고 들었어요. 네. 추상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떤 뭐 10대와 20대 초반을 보내셨어요? 10대에는 저는 이제 게임 중독자였는데 게임을 했던 이유가 아마 현실 도피였던 것 같아요. 이 현실을 좀 피하고자 농사 지으시는 부모님이 겪고 이제 누나 4명의 막내 아들로 자랐어요. 부모님 둘이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이제 자녀 5을 키우는 되게 조금은 상대적인 가난을 겪으면서 네.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저희 아버지는 이제 뒤에 이제 트럭에 걸음 싣고 네. 출퇴근을 시켜주셨고 나머지 친구들이 그랜저 그랜저를 타고 들어오는 걸 보면서 우리 집은 왜 이럴까에 대한 고민을 해서 그냥 게임에 빠졌고 나는 이렇게 왜 도망만 가는가라고 해서 이제 공부를 조금 해서 부자가 되어보자. 근데 그때 생각했던 부자는 그냥 대기업 들어가는 거였어요. 하긴 그 진주에서 대기업 들어가면은 네, 정말, 플랜카드 붙습니다. 네, 네. 플랜카드 붙고. 그러고 보면 참 우리가 내가 갈 수 있는 길에 대한 정보가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네. 아, 그쵸. 많이 없죠.
결국에는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20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도 많이 따고 금융 자격증부터 해서 일반적인 컴퓨터 자격증이나 이제 한국어나 뭐 이렇게 네. 기타 등등의 자격증을 따고 저희가 또 장교로 가면 다시 취업에 유리하다고 해서 ROTC도 전역을 했는데 이제 S모 물산에 붙었는데 그 대학 당시에는 와 되게 존경스럽다는 선배들 학교를 바꾸고 사회를 바꾼다고 했던 선배들이 이제 만나서 학교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산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어디 대리가 쓰레기고 어느 과장이 쓰레기고 회사를 못 다니겠네. 그런 사변적인 얘기만 계속 네, 한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대기업이고 그들이 결국에는 사장이 되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부품으로서의 역할을 너무 충실하고 와, 근데 계시는구나. 보통은 그걸 삼성 같은 데 가서 네. 한 3, 4년 지난 다음에 깨닫는데 네. 되게 들어가시기도 전에 깨달으셨어요. 지금이 아니면 못 간다. 아. 결정을 한번 미리 해봐라라고 이제 그냥 대기업에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안 간다고 결정을 한 상태에서 부모님은 이미 이제 대기업 다닌다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신 거예요. 이미 시골 동네에 소문이 났고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가기 전에 표를 끊었어요. 아. 네. 도피 아닙니까? 도피? 도피를 했습니다, 야, 그래서. 이거 네. 현실 도피가 아니라 그냥 한국 도피를 하셨네. 네, 현실 도피 겸 이제 한국을 떠야 진정한 현실 이 도피가 나라를 될 것 같아서 뜬다. 그때 들었던 어느 나라로 갔어요? 아일랜드로 갔어요. 네. 또 되게 힙하다. 네. 왜 아일랜드였어요? 일단은 영어가 그나마 조금 되는 나라에 비자가 가장 빨리 나오는 나라 중에 한국에서 가장 먼 곳. 아니 근데 무슨 여행 때부터 봤다 이런 네. 댓글이 많은데 여행 뭐 인플루언서였어요? 블로거도 했었고요. 아, 네, 여행 페이스북도 다니면서? 했었고, 네. 몇 개국을 다녔어요? 30개 중반 정도를 다녔고 3년 34, 정도를 35. 다녔습니다. 자급자족도 하고 네, 그럼 뭐 온라인. 말하자면 세계 여행을 하신 거네요, 네. 그야말로. 네. 삼성에 안 들어가겠다라고 결정하기까지는 평범하게 공부하고 네. 대기업까지 이런 사람인데 갑자기 180도 변해버린 것 같아서 네. 그 뭐 계기가 있어요? 진짜 뭐 부모님 그걸로부터 도망가야지가 엄청 컸던 거예요? 아니면은 일단은 이제 취업을 했을 때 베네핏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미래에도 신뢰가 없구나. 그래서 일단은 절에 갈까, 여행을 갈까를 고민했었고요. 그래서 여행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찾아보자라고 한 3천만 원 정도를 모으고 아일랜드로 갔죠.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 아니 얘가 삼성을 포함한 대기업에 합격을 했는데 왜 갑자기 어학연수야 이런 생각 하셨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이제 외국계 대기업을 갈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래서 영어가 더 필요하다라고 부모님을 속이면 됩니까? 네, 속였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그게 떠나고 본이 3년이었고, 근데 저도 6개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행 자금을 제가 한 달 반 정도 만에 다 써버렸어요. 카드 인출이 막히는 거예요. 아. 네, 앵꼬가 났다고 하죠. 앵꼬가 났어. 전문용어로. 앵꼬가 나서 1유로 단위까지 인출이 안 될 때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시작했던 게 이제 취업을 해보자. 그래서 아일랜드 이제 내에서 이제 그때 생각했던 해외 대기업들의 오퍼를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네. 비자가 취업할 수 없는 없는 비자 비자죠. 아니에요? 네, 그때는 비자 이런 것도 몰랐어. 생각을 안 그러니까. 했죠. 네. 왜 그렇게 돌아갈 곳까지 다 좀 없애가면서 그때 아마 마음이나 심리가 어땠던 것 브레이크를 스스로 걸 용기가 없었던 거기도 하고 이렇게 상황이 브레이크를 걸어야만 멈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해외 이제 뭐 페이스북이든 구글이든 찾아갔는데 그냥 외국인 노동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일은 밥을 먹어야 되지라고 시작한 게 이제 신문팔이를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신문을 판 거예요, 진짜? 이제 신문을 이렇게 30개를 받아와서 횡단보도에서 차가 멈추면 그 사이에 신문을 파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 팔면 500원 정도 남는 팔아보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팔지를 연구를 하면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팔아보니까 잘 팔리더라고요. 그 클럽에서 보는 시간이 약간의 유용했네요. 예, 바운스를 유용했네. 이용해서 이렇게 팔리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일을 구했던 게 설거지. 네. 신문도 팔면서 동시에 설거지도 하고 설거지 하면서 이제 스시에서 이제 칼질하는 이렇게 쓰리잡을 했었고요. 원래 또 막 길거리에서 이렇게 막 춤추면서 세일즈를 할 수 있는 성격이었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았어요. 누나 4명의 막내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점잖고 귀하게 나름 지금도 자라왔고 점잖으세요, 되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나는 그럴 걸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부모님도 아마 전혀 상상을 지금도 모르실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아일랜드 세상의 끝인 아일랜드에서 절박감이 나를 발견하게 했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근데 이렇게 쓰리잡까지 뛰면서
힘들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가슴속에 어떤 뭐 쾌감이나 피어오르는 게 있으니까 그 생활을 한 3년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왠지 이제 감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비가 오는데 이제 몸에 생선 냄새가 막 나는 상황에서 너무 비를 많이 맞았고 이거를 이제 집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렇죠. 네, 집에 넣어. 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 밖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서성이는데 앞에서 이제 노숙자 한 분을 뵀어요. 눈을 마주쳤으니까 외국 애들은 이야기를 잘 건네니까 맞아. 이야기를 주고 받다가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까 둘 다 울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친구도 해외 취업을 하러 왔는데 취업이 안 돼서 노숙자로 남은 거예요. 근데 집에를 돌아가고 싶은데 차마 민망하고 가족들은 볼낯이 없어서 못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게 저랑 너무 비슷한 거죠. 지금 네. 방송에서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전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지금도 눈물이 네. 글썽이 있으세요. 그렁그렁하세요. 네. 그 노숙자랑 이야기를 하면서 느꼈던 그 눈물의 서로의 위로가 내가 그들이 굉장히 되게 안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잖아요. 노숙자, 거지, 구걸하는 분. 그렇게 네, 한국 사회에서 보시죠. 보여지는데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결국에는 삶의 깨달음을 얻으러 왔는데 내가 지금 노가다만 하고 있는데 이들을 만남으로써 삶의 깨달음을 얻어보자. 하루에 3명의 노숙자를 인터뷰하자. 그런 것들을 기록을 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행 인플루언서가 네. 되셨구나. 그래서 그들의 사연을 통해서 어떤 잘못된 점, 어떤 삶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 8개월 동안 100명을 만나서 80명을 인터뷰했는데 그들을 끝까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네, 절대 그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100명을 우리랑 다른 세계에 살고 계시다. 네.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을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은 외롭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외로움이랑 그들이 생각하는 외로움의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말하는 게 외롭다인데 너네 그렇게 외로워에 대해서 답을 못 얻어서 제가 아일랜드를 떠나기 2주 전에 실제로 노숙을 했어요. 그걸 알기 위해서 네. 내가 잘 곳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노숙자가 되어보자 라고 해서 노숙자 친구한테 그 침낭도 얻고 옷도 얻고 노숙자가 쓰던 거. 네. 그걸 얻어서 이렇게 컵 하나만 들고 집키랑 다 두고 이렇게 거리로 나갔죠. 하루 혹은 반나절만 해보니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외로움이. 사람을 이게 저 사람 이상해 욕하고 이상하게 쳐다보면 차라리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투명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없는 사람처럼 네. 취급을 하니까. 네. 카페에 들어가도 대답을 안 해요.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내가 그들이 말하는 외로움을 조금씩 알게 됐고 사회적인 인간이 아니구나. 네. 그냥. 결국은 그들의 외로움을 이해를 하신 거네요. 이해를 한 찰나에 제가 이제 경찰한테 걸려서 그래서 차에 이제 다른 노숙자들이랑 같이 갇혀 있다가 미안한데 나 좀 열어줘 이렇게 해서 나왔고 이제는 이걸 못 하겠다 하고 박스를 찍고 다른 노숙자 피해서 이렇게 가생리로 갔는데 거기 노숙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분이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분이랑 네. 톰이라는 노숙자 아저씨였고 서양인이신데 이제 부디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네. 진짜 거리의 현자네 이분이.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해가 져버렸어요. 내 아저씨가 너 식사는 했냐, 밥은 먹었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다라고 하니까 아저씨가 이제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저는 2인분을 시킬 줄 알았어요. 근데 1인분을 시켜서 그렇지. 네. 조금씩 나눠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저씨도 배가 고픈 걸 저를 본 건지 이렇게 나눠 먹는데 자꾸 저한테 미루시는 거예요. 네. 노숙자분의 양보를 받은 사람이군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런 대접이 처음이다. 오늘 경찰한테만 3번 잡혔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다가 나에게 사람처럼 취급해준 사람이 노숙자 1명인 거예요. 네. 그분이 이렇게 결국에는 이야기를 하다가 너는 너무 고맙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는 캐시로 제 통장에는 한 1,500만 원 있으니까 내일 내가 이 아저씨한테 아일랜드에서 제가 제일 비싼 식당에 가서 밥을 사줄 거다. 밥을 사고 내가 옷 한 벌 해주겠다. 이 정도 생각하고 아저씨한테 이제 아저씨 내일 봐요 하고 갔는데 아저씨가 또 잡으시는 거예요. 너 오늘 어디서 자냐? 잠자리까지 챙겨주시고. 네. 아니다. 나는 괜찮다. 내가 젊으니까 내가 길에 자고 아저씨 오늘 따뜻한 데 주무세요. 근데 아저씨가 하신 말이 내가 노숙을 30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내가 30년 동안 노숙을 하면서 이제 살아왔던 거고 나도 사람인지라 이거를 갚으려고 하고 싶다. 갚고 싶었다. 이거 스타트업 그
기본 철학 아닙니까? 네. Pay it forward.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나도 갚고 싶은데 갚을 수가 없더라. 아. 네. 왜냐면 다 지나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 기억할 수 그러네.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한테 오늘의 잠자리를 주는 거고 식사를 제공했던 거다. 어떻게 보면 톰 아저씨한테는 대표님을 도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행복한 네. 거였군요. 네. 그래서 나의 호의를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그러면 네가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줘봐라. 그때 나를 생각해라라고 하시면서 그냥 see you tomorrow 했는데 밤을 새고 일어나자마자 내 프로젝트는 기법하고 씻고 바로 아저씨를 찾아가겠다. 갔는데 아저씨가 없는 거예요. 이제 현상금을 걸었어요. 아. 아일랜드 커뮤니티랑 뭐 외국인 네. 커뮤니티랑 이런 데 걸었는데 결국엔 안 나타났어요. 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일랜드를 떠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무전 여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노숙자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제 인터뷰 이름이 노숙자에서 대통령까지예요. 노숙자부터 인터뷰를 시작해서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어떤 삶의 인사이트 하나를 찾아서 기국하자. 그 맥락에서 이제 아니 탑 아저씨한테 이미 다 배웠잖아요. 다인 줄은 몰랐어요. 네. 대통령으로서 만났습니까? 저는 대통령 한 분을 만났죠. 이제 우루과이 전 대통령인 아. 호세 무이카라고 하는 네. 이제 애칭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에요. 차 30년대 포드 한 대 빼고 전 재산을 기부한 대통령이고 맞아. 대통령 궁도 노숙자들 숙소로 쓰게 하고 아. 그래서 지금도 농사 지으시는 네. 이 사람 만나는 게 내 꿈이야라고 말하니까 오케이 외교 문서를 내라. 외교 문서. 네. 그런 게 어디 있어? 네. 없다. 그래서 이제 실랑이를 했어요.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우루과이 볼리비아 수교 100주년 다큐멘터리를 찍으려고 그 대통령을 보러 온 볼리비아 거. 팀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너 왜 설치냐? 야, 자, 봐봐. 나 그치. 여기 이 사람 만나러 왔어. 그 세계에서 대통령님을 네. 되게 이야기거리가 띄워주는 딱 거잖아. 되네. 세계에서 엄청 유명하잖아. 나 이분 만나고 싶어. 그 꿈인데 제가 외교문서 내래. 되게 억울하게 토로하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장황한 이야기를 했죠. 감독이 그 네. PD PD가. 감동을 먹은 거예요. 감동 먹어서 내가 대통령한테 갈게. 10분 잘라줬구나. 너에게 할애할게. 와. 그렇게 해서 같이 들어갔어요. 찍혔어요 그것도 다. 네. 와우 저희 궁금하다. 격이 올라갔어요. 네. 네. 볼리비아 방송 네. 급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무슨 얘기했어요? 기업가 정신을 말씀하셨어요. 전 네. 대통령님이 네. 네. 그분이 사업을 하셨던 분인가요? 그런 건 아닌데 결국에는 이렇게 장애물이 있을 때 끝까지 넘어서 가봐라. 와. 네가 지금 뭐 한국 사회를 바꾸고 싶다고 하면 결국엔 장애물들이 있을 텐데 뭐 언론이든 뭐든 있을 텐데 그거를 한번 넘어봐라. 와.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진짜 온몸으로 넘어본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같은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좀 낮은 곳에서 어떻게 보면 높은 가장 데까지. 높은 데까지 네. 이렇게 간 거잖아요. 네. 좀 그분을 봤을 때는 어땠고 이 여정을 하면서 본인이 느낀 건 어떤 거였어요? 그래서 느끼는 게 사실 별로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 계속 만나고 정리하고 만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 내가 이렇게 힘든 것도 하고 이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획득하는 과정에서의 성취감은 있었지 제가 생각했던 어떤 인사이트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적당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99%밖에 안 된 것 사실 같아서 그분은 그냥 이제 민간이잖아요. 난 현직 대통령을 만나야 그렇지. 되는데 컴플리트가 되는데. 네. 그래서 진짜 대통령 중에 대통령 만나자 했는데 이게 당시에 유명한 분이 몇 분 계셨어요. 오바마? 오바마. 오바마 만났어요? 오바마. 오바마 이제 그래. 끝판왕을 네. 찍어줘야지. 만났을 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오바마밖에 없더라고 당시에는. 그래서 가장 유명하게 됐고 가장 강국의 대통령이었으니까 그 사람을 만나러 가자. 이제 백악관 앞에 갔죠. 백악관 앞에서 이제 당신은 5분 삽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 해시태그 걸어서 찾아봐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너를 만나고 네가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그 감동을 우리가 2년 동안 실천할게. 어떤 교훈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오바마를 만나면 교훈을 얻어서 이제 2년 동안 실천하면은 나에게도 깨달음이 있을 거고 네. 이 과정이 너무 아름답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점점 가까이 왔어요. 저희가 3주를 있는 동안 처음에 아무도 모른 척 하다가 네. 3주가 되는 날 저희 양옆에 승합차가 딱 섰어요. 오. 그래서 탁 밀치더니 승합차에 태우는 거예요. 오. 네. 이거는 죽는 거 아니면 만나는 거다 해서 갔는데 이제 결국에는 그 시크릿 에이전트라고 하는 경호원들이거든요. 네. 그 번호표 없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신원조사를 다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만나게 하려면 반드시 네.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결국엔 페이스북이랑 저희가 했던 핸드폰 통화 내역을 다 전화해서 역추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전화했던
미국에 사는 이모님한테 야 FBI가 전화가 왔어. 아. 네. 왜 얘네가 전화를 하냐 이렇게 네. 했는데 이제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어요. 너네 무기를 사용할 수 있냐? 그런데 저희가 장교 전화. 네,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너네 이제 Of course. 네. Why not?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했냐고 해석을 한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이 친구가 수색대 출신이고 네. 저는 장교예요. 작전 장교. 야, 훈련 계획 내가 다 짰고 네. 하루에 내가 1년에 총 돼. 5,000발을 쐈어. 안 돼. 얘네들이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안 돼. 이렇게. 네, 잘못 해석해가지고. 너무 허무하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보고를 해보겠다. 일단은 결과는 알려줄게. 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비자가 2주밖에 안 남은 거예요. 2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그때 터진 게 뭐냐면 반 트럼프 시위. 반 트럼프 시위가 있어서 이제 모든 일정이 취소된 거예요. 백악관의 모든 일정이 취소되고 백악관 주변에 있는 그 큰 블럭 있잖아요. 큰 블럭이 시위가 격화되고 폭력 시위로 간다고 해서 전체가 다 봉사된 거예요. 이때가 오바마 대통령 때인데 반 트럼프 시절. 오바마가 임기가 끝날 타임이었고요. 아,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들어오게 네. 돼 있어서 네. 야, 이 백악관 트럼프한테 허용하면 안 돼. 뭐 네. 그런 시위가. 그래서 저희가 오바마 임기 중에 만나야 되는데 또 퇴임하고 만나면 또 전 대통령이야. 또 전 대통령이니까 네. 제가 빨리 또 당할 수 없어. 빨리 만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또 이제 근처에 이제 쪽지를 적어가지고 백악관 근무하시면 오바마한테 전해주세요 했는데 비서실장을 만났습니다. 아니, 뉴스에- 비서실장이라면은 뉴스에 오른팔 나오시네요. 제일 높은. 네. 뉴스 네. TV에 나오시는 CNN에 맨날 나오는. 오바마가 너네를 안다. 네, 곧 컨택할 거다 했는데 이야기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비자도 끝나고 오바마도 현 대통령이 아니게 돼서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편지 하나를 받았어요. 네, 해석을 해보니까 오바마 파운데이션에 가입해달라. 기부해달라. 요즘 이 오바마 네. 부부가 어떤 뭐 깨달은 바나 뭐가 있어가지고 이게 창업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생에 집중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방황을 하는구나. 그래서 사에 집중을 해보자. 죽음에 집중했을 때 오히려 본질에 가까울 것이다 했을 때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죽지? 무엇으로 죽고 싶지? 그렇게 고민을 했을 때 나는 멋있으면서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죽고 싶다. 결국에는 이게 어떤 가치를 준다라는 사람으로서 기억이 됐을 때 내가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행복할 것 같다. 그 깨달음 하나를 가지고 한국에 돌아왔고 돌아오자마자 시작했던 게 봉사활동을 하나 해보자. 한국에서 봉사활동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봉사활동을 내 힘으로 하나 해보자 라고 시작했던 게 어른들을 찾아가 보자 였고 그들이 이제 매축지라고 하는 부산의 쪽방촌이 있어요. 그분들을 찾아가면서 복권의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제 봉사활동을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뭔가 느낌 바도 있고 이거 좀 문제인 것 같다 이런 게 문제를 있으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를 하다가 또 이거는 사업이란 걸 해야겠다 이렇게 이어졌을 것 같아요.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분들을 찾아뵀을 때 결국에는 어르신들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나는 내 마음에 동해서 할 수 있는데 여러 사람을 동참시키는 거에는 제한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해보는 이제 비영리 프로젝트를 해볼까 정도의 고민 정도만 있었고 쪽방촌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저는 혼자 사는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들 자녀가 있으시더라고요. 자녀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셔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계신데 어른들이 내가 자녀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그러니까 뭐 살만하지만 네. 나는 나 혼자 내 삶을 네. 꾸려나갈 거다. 손 벌리는 게 그러실 수 굉장히 있어요. 네, 싫어하시는 것. 근데 경제적 봤을 때는 복지 수혜자거든요. 그렇죠? 복지 대상자예요.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나이가 드시니까 자녀들이 계속 요양원 가라. 요양원 가자 엄마. 건강이 나빠지시니까. 집에 이렇게 이상한데 혼자 있는 것보다 우리가 돈 될 테니 요양원 가자, 요양병원 가자라고 하시는데 그들의 생각에는 요양병원 갈 바에 죽어버리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양병원이라는 거가 어떤 죽음으로 가는 길목? 네. 이렇게 그런 생각하시죠. 인식이 네. 있어. 네. 죽을 준비를 하러 가는 곳? 네. 이렇게 많이 그리고, 보는 분들이 그리고 내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내가 이 새끼들 키워놨는데
이렇게 버리네, 고려장 같은 느낌인 네. 거죠. 네. 버리네 이런 것들을 보고 사실은 그게 아닌데 절대 아니죠. 사실 그게 아니고 자녀분도 사실 건강 챙겨드리려고 하는 그런 인식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그거를 또 조금 더 오래 지켜보니까 노인분들이 요양원을 가게 되면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브로커가 되는 거예요. 요양원 그들을 요양시설에 모시는데 이분들이 정부 보조금으로서 돈이 그러니까 나오니까 얼마나 많은 노인분들이 우리 병원에 있느냐에 비례해서 정부 보조금이 나오니까 이분들을 모으는 브로커가 있고 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 내 할머니들 생각에는 정기적으로 와서 내 건강 물어보는 사람이야. 아니, 이렇게 노인들을 소위 말하는 등쳐먹는 네. 분들이 정말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노인정 같은 데 와서 정말 형편없는 물건 파는 분들 되게 많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절대 아니다. 아니죠.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개선해 보자. 근데 개선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면은 그 자리에 다른 건강한 사람을 채워보자는 생각으로 일단 그 정도 생각만 가지고 창업을 해버린 겁니다.